어,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시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의 액션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초반부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부에 쫙 밀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빅테크의 이익 발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이 이익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왔냐면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고 이게 긍정적이면 사실 이 초반부부터 액션을 쳐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부에 단기간에 누군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액션을 치면서.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다른 주식을 보면 다른 정보를 보면 다우하고 S&P하고 나스닥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소형주들은 1%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이 괴리감을 보이고 있으면서 물론 뭐 계속 그랬지만 소수 주식들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추세의 방향 전환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또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월드오미터 데이터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남부하고 서부 선벨트가 난리를 치면서 확진자가 확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늘어났던 것이 최근 확진자 수가 7일 이동평선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일단 확진이 뭔가 이렇게 잡혔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게 확 이거 잡혔네라고 반응할 것 같기도 한데 또 한 가지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면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입원 환자 수거든요. 환자 수가 막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어요. 추세가. 이런 데이터로 놓고 보면 이제 잡혔나 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액션으로 작용돼야 될 것 같은데 이슈로 전혀 반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보도 본 거죠. 이 뉴시스 기사에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특효약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기사를 사실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신 면역이 최대 1년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예전에 렘데시비로 나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제 잠깐 나왔는데도 주시장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1년에 한 번 주사 맞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독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뉴시스에서 나온 거에 반응 안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좀 바뀐 게 상황이 이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선비즈 기사인데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내용을 현재 상황을 자 보시면 30일 날 뭐 할 때 실질 연륜으로 할 때 32% 감안되는 감소했는데 58년도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가장 58년도 이후 가장 세게 하락한 폭인데 58년도 10%밖에 감소를 안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소비 지출이 연율로 34% 감소한 게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핵심인데 미국은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GDP의 감소가. 여기 보면 치과를 가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비용 등을 뜻하는 서비스업 비중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거기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당연히 당장 안 가도 되는 거니까 이런다 하더라도 이게 식료품이나 의류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게 비내구제거든요. 사람이 먹고 입고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필수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계가.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실질 가처분 소득은 44%나 폭증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막 1인당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뭐 600달러씩 막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처분 속들이 전체적인 가계 수준이 확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 환경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체적인 영역보다는 작은 부분이겠지만, 뭐 하지만 작은 것도 아니죠. 1200만 얘기 나오고 2400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는 경기 사이클은 심리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소비자의 심리의 움직임이 누적적으로 작동해서 그게 이제 그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은 락다운 이후에 잠깐 풀어준 것으로 인해서 2분기에 경기 사이클이 좋아졌다라고, 그러니까 그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경제 지표들이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부 다 전월비로 막 좋아지는 걸 보면서 막 좋아진다, 막 금방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 경제학자들이 미국가 최소한 2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2조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3.4조 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1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조 달러를 한들 2조 달러를 한 게 단기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확 가게의 심리를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거보다 더 많은 걸 1차 부양, 이미 이전 부양 때 했는데, 그리고 손에다 쥐어줬는데 또 불구하고 쓰지를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러면 2조 달러를 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심리가 확 뒤집혀서 막 써대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더 위축되는 거는 막아줄 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심리를 뒤집어서 경기를 갑자기 확 위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 정도는 일단 심리적으로 가게가 위축되는 정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잘 생각해보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8,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일정 수준은 어느 정도는 결과적으로 심리적 위축을 갈 수밖에 없고, 그 기간에 경제적 지표들은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윗방향에 대한 액션은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저축률이 올랐다가, 이건 저축률이 올랐다가 내린 거하고, 예전에 보였던 은행의 예금 잔고가 늘어난 건데, 저축률이 이제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온 거는 락다운 돼서 못 쓰고 있다가 풀리면서 저축률은 조금씩 내려왔죠. 그렇다고 이 과거 추세만큼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저축률은. 그달 생긴 걸 4월 달에 많이 넣었다가 쓰는 게 생기니까 조금씩 덜 넣게 된 거죠, 저축을. 그래서 이제 예금 잔고는 쭉 늘어난 다음에 이렇게 저축률 떨어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 윗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일단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가계 부분의 상황은. 그런데 뭔가를 계속 지출을 하다 보니까 연합뉴스 보도에 보면 기축통화의 지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경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금값은 또 윗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죠. 사실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서로 양쪽이 대립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안전자산이고 하나는 위험자산인데,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두 개로 갈려 있다는 뜻이죠, 시장에서. 어느 게 더 우선적이냐라고 하는 논점이 있지만, 그 근본 바탕이 되는 경제를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높은 게 상당히 이상한 거죠, 사실은. 아무튼 그리고 이런 기축통화 얘기 말고 제가 재정절벽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MK증권 보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2002 했는데, 주정부가,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아니고 연방 말고 주정부의 재정절벽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지난번 뉴스 보도나 이런 거에서 보여드렸는데, 주정부에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연방정부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단칼에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물론 이 주정부의 재정비용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연준에서 주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줄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돼서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죠. 매입 기사인데 7%, 오토론이나 퍼스널론 같은 경우 7%의 그 하드시 프로그램, 이 하드시 프로그램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원리금 지급이 연기되거나, 혹은 지불 유예되거나, 계좌 동결되거나, 지급도 안 돼서 계좌 동결되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4.6% 정도 가계대출에, 이것이 이제 현재 거의 부실화됐거나 부실화되고 있거나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가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여기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심리 조사를 해봤더니 7월 달에 이것도 이미 보여드렸죠. 6월에 그러니까 5월, 4월, 5월, 6월 달에 계속 위로 튀었는데 7월 달 들어서는 뚝 떨어졌습니다. 뚝. 특히 기대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모든 지표가 다 떨어졌죠. 가계 심리를 정확히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ABI 예전에 데이터 보여드렸죠. 투기 등성 채권인 레버리지론이 1.2조 달러나 쌓여 있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계속 스탠드앤포어스에서 레버리지론 중에 마이너스 B 이하의 투기 등성 채권, 그러니까 이 부실 가능성이,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에 있는 채권들이 한 35% 정도 레버리지론에, 그럼 이 3,500억 달러, 거의 4천억 달러 정도에 육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기사를 본 것 중에 우리가 제닛 옐런 전 의장이 파산의 파도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대기 물량이 큰데 어제 뉴스위크지에 10조 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10조 달러의 그 미국의 회사채들의 부채 폭탄이 미국 경제를 폭파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대. 무시무시하죠. 이 10조 달러 얘기 아마 모든 기업체들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투기 등성뿐만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것까지 뭐 트리플 B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리를 해보면 사실 가게도 상황이 안 좋고 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계 심리를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진짜 소비가 안 늘어나고 이러니까 경제는 확 붕괴됐죠. 근데 이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일단 그거는 지금은 아예 뭐 해결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제를 재개했다가 다시 락다운 시켰는데 이게 예전처럼 락다운을 전체를 다 락다운 시킨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락다운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확 락다운 됐다가 다시 확 풀어주니까 확 좋아지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전월 대비 지표가 확 올라가는 상황은 앞으로는 안 발생하겠죠.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그나마 긍정적으로 좋은 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두 군데 남은 건데 그러면 주시장에서 이제 밀어 올려줄 수 있는 게 그게 재정 지출하고 행정부의 연준의 통화정책이거든요. 근데 연준의 통화정책인 제롬 파월은 이미 나와서 한마디 했죠. 근데 그 한마디 한 것들이 뭐예요? 옛날에 했던 립서비스하고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겠다.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뭐 그거 옛날에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 보여드렸죠. 한마디 더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뭐 YCC든 뭐든 간에 추가적으로 재정 완화, 통화정책을 완화하겠다. 더 매집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왜? 연준이 남은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준도 카드를 막 쓰면 안 되죠. 할 이유가 없어요. 행정부에서 재정 지출 할 거니까 그 상황 쳐다보고 나서 뭔가 해도 되니까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재정부가 하는 액션을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재정부래요. 행정부가 이제 1조 달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시장을 밀어올리는 호재는 이제 진짜 거의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백신에도 잘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백신이 가장 큰 호재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요소였는데 이 반응을 아예 안 하죠 이제. 또 한 가지 추가 액션은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이죠. 트럼프 안 될 것 같고 바이든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월가이가 뭐 이쪽 저쪽 다 얘기하는데 대충 생각해 보면 악재라고 하면 그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린다 그랬으니까 당장 그거는 기업의 EPS에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주식의 악재죠. 또 한 가지는 그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올린다 그랬는데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올리는 거는 뭐 전체 총량으로 놓고 보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세금 더 걷어가니까. 그런데 그거는 심리적으로 지금 이미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 이슈로 나온 것 중에 악재가 그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그러니까 7달러 50센트에서 15달러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가. 거의 2배를 올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경험을 했지만 경기가 호황 국면에서는 얘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에 대한 압박감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한테는 안 좋죠.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식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 향후의 흐름에 맞춰서 초반에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후반부에 가면 훨씬 더 괜찮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라고 생각한다면 실업급여를 더, 그러니까 돈을 더 시장에 더 줄 거라는 거죠. 뭐 실업자들한테 돈을 더 준다거나, 뭐 쫓겨나지 않도록 뭔가를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건데, 이것도 역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만 뭔가,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만 뭔가 액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저주절 얘기 드렸는데 하여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점이 저는 초반부에는 일단 악재로 잠깐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법인세 인상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까지 인상해버리면 직격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일정 수준의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재고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재고 조정이 충분히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해가 넘어가면요 신규 재고를 쌓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핸드폰 신규 판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제품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 해가 넘어가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위축에 따른 뭐 주식시장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끝나지 않을까. 올해 이제 한번 받고 나면 그게 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기업의 파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져서 뭐 연준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계속 늦어져서 좀비 기업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지부진 끌고 가면서 뒷부분에 내년도 뭐 초반에 이렇게 야기시키게 되면 주식시장이 위로 밀려 올라가지를 못하고 예전에 IT 버블 때처럼 스물스물 그냥 가면서 계속 조금씩 밑으로 깔아앉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충분한 조정이 없으면 충분하게 확 내려와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는 정도가 약하면 내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위로 탄력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흐물흐물 IT 버블 때 이제 후반부에 나타났던 그런 패턴처럼 흐물흐물 밑으로 다시 조금 더 쓸려 내려가는 이런 패턴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요번에 빠질 때 얼마나 빠질까? 그게 도대체 저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진행되면서 또 찾아보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